남풍이 솔솔 불어오면 보리들이 일제히 누런 빛으로 피어난다. 단순하지만은 아름다운 풍경이다. 물론 날씨는 계속하여 화창하기만 하고 젊은이들의 마음을 아지랑이같이 가볍게 만드는 계절이다. 멀리서 바라다 보면 양쪽으로 전답을 끼고 길게 뻗친 3등 도로는 시골길의 독특한 황토색을 유달리 진하게 드러내놓고 있다. 질펀하고 넓은 속에 온갖 것이 늘어지게 한가하였다. 아이고 대고 흥, 성화가 났구나 흥, 천안 삼거리 능수 버들은 흥, 제멋에 지쳐서 휘늘어졌구나 흥. 산모퉁이 언덕 위에 주저앉아 삼봉이가 노래 한마디를 콧소리로 부르고 나서 맞은편 신장로 쪽을 보니 사람 한떼가 까맣게 모여 있었다. 그것이 점점 가까이 오매 분명해졌다. 저거로군. 중얼거리며 침 한 번을 탁 뱉고 그는 아무 멋도 없는 얼굴을 들고 있었다. 미친 새액씨는 새빨간 인조견 저고리에 남빛 치마를 입었다. 얼굴에는 분을 하얗게 누더기로 발랐지만은 머리는 산발이었다. 흘러내린 옷자락 사이로 부드러운 속살이 들여다 보였다. 뒤로 수많은 구경꾼이 따라다녔다. 큰아가, 큰아가, 어디 가니 큰애기? 소리치면서 아이들은 막대기로 궁둥이를 찔러도 보았다. 그럴 때마다 와하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큰애기는 맨발로 치맛자락을 휘어잡고는 달아났다. 사람들은 그대로 우우 쫓아가고 외려 앞에 서서 돌아다보며 따라가는 아이도 있었다. 글쎄 요 녀석들아, 지긋지긋하다. 발세개 같은 놈들아. 가다가 큰애기는 푸념을 하였다. 숨이 차서 새근새근하고 콧등 위에 약간 땀방울이 서렸다. 저퉁이가 발딱거리는 새가슴 같았다. 제 딴은 꽤 분한 모양이었다. 벼랑간 휙 돌아서서 두 손으로 눈꺼풀을 뒤집고 입을 딱 벌리며 아웅하며 아이들에게로 달려들기도 하였다. 그러면 구경꾼들은 모두 에구 무서워라, 에구 무서워 하고 낄낄댔다. 조용하던 들판이 잠시 동안 떠들썩하였다. 삼봉이도 성큼 일어나서 호미를 꽁무니에 지르고 내려섰다. 그러나 그는 차마 사람들 속에 끼질 못하였다. 앞서가는 미친년을 바라보는 그 눈치 그 모양대로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옮겨지는 것 같았다. 갑작스레 얼굴이 확확 달았다. 다만 먼 빛으로 살피며 네 팔자도 나보다 나을 것이 없구나. 이렇게 중얼거릴 뿐이었다. 쌈지를 꺼내어 밑바닥에 조금 남아있는 담뱃가루를 손톱으로 긁어서는 한 대를 간신히 담아 피웠다. 힘대로 쭉쭉 빨아서 내뿜어지는 연기가 파랗고 가느다랗게 흘러갔다. 년이 미쳤다는 것은 한 달 전부터 삼봉이가 들은 소식이었으나 목도에 보기는 오늘이 우연 처음이었다. 천벌이다 이년. 벼락 안 맞은 게 다행하지. 아까까지는 흥타령으로 흥얼거릴만 하였었으나 지금에 직접 맞닥뜨리고 나니 금시로 배알이 꼴리기 시작하였다. 큰애기 미친년 달아났다. 언뜻 이런 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왔다. 보니까 구경꾼들은 길 가운데 우두머니들 서 있었고 보리밭 속에서 미친 계집의 새빨간 저고리가 날름거렸다. 제 꼴에는 사람들을 피하여 숨어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가만 배겨 있지를 않고 연방 대가리를 흔들며 내밀었다 들였다 하는 까닭에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않았다. 삼봉이는 잔디밭에 누워서 3년 전 옛일을 생각하였다. 그때
어느 날 밤에 그는 자기의 소유인 커다란 양돼지 한 마리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그 때문에 삼봉이와 큰애기의 혼인은 또다시 연기되어 늦어졌다. 별 수 없네. 내년에나 볼 일일세. 장차 장인이 될 백아가 이렇게 말하였을 때 그는 정말로 하는 수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후 삼봉이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도적맞은 양돼지를 가슴속으로 헤아리며 주먹으로 땅을 치고 흑흑 흐느껴 울었다. 삼봉이 나이 30고개를 넘어서고 큰애기가 18 되던 해였던 것이다. 그의 혼인 미천이 될 양돼지, 양돼지, 그의 아내가 될 큰애기, 큰애기, 그를 한 몫의 어른으로 대접받게 할 장가, 장가. 이 세 가지의 관념이 거의 동등하게 그의 심중을 지배하였고 애누리 없이 낮이나 밤이나 그는 늘 이것들을 이렇게 입속으로 외우며 지냈었다. 삼봉이는 안타까웠지만 또다시 머슴살이를 계속할 수밖에는 없었다. 계집애가 채 10살도 못 되었을 적에 길러서 혼인시켜주기로 약속을 하고 백안의 집에서 사형도 없이 10년 가까이 지내온 머슴살이었다. 딸들을 그냥 아가 아가 이렇게 불러오는 백안은 그 중에서 맏딸을 가리켜 큰애기는 자네께일세, 큰애기는 자네께야. 항상 요긴할 임시마다 삼봉에게 넌지시 이런 말을 하여 그의 환심을 사왔었고 그때부터 계집의 이름이 그대로 큰애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시절에 있어서 삼봉이에게 제일 희한했던 일은 큰애기가 밥을 풀 때에는 밥맛이 언제보다도 맛있었고 그럴 뿐 아니라 평시보다 꼭꼭 눌러서 많이 담아주는 것이었다. 콩밥이나 팥밥을 했을 때는 내 세발에 콩 많이 넣어라, 팥 많이 퍼라. 주책 없이 백아가 이렇게 떠들어대었지만 삼봉이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자기가 콩팥을 좋아하는 줄 큰애기는 어떻게 알았는지 거죽은 쌀밥이나 진작 먹을수록 속속들이 팥밥 콩밥이었다. 됐어. 그럼 그렇지 뭐. 이렇게 큰애기가 제법 벌써부터 남편 위할 줄 아는 것을 신통히 여겼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양돼지를 잃어버린 이듬해 봄바람에 그만 큰애기가 놀아났다. 삼봉이 정신 차리게, 큰애기 큰일 났네. 동무들이 이런 말로 장난 비슷하게 귀띔을 해 주었을 때 삼봉이는 전혀 농담으로만 그것을 여겼더니 기어코 한동리 윤주사가 말썽을 부렸던 것이다. 큰애기는 자네께일세, 큰애기는 자네께야. 이렇게 아쉬울 때마다 달래오던 백아가 다 길러놓은 색시를 슬쩍 윤주사의 첩으로 들여보내고 마름을 얻어갔었다. 삼봉이는 빙장님이 될 뻔하다가 그만둔 백아에게 덤벼들어서 이놈아, 아가리로 뭘 했니? 눌러 죽일 녀석. 하고 멱살을 잔뜩 움켜쥐고는 한바탕 야단을 하였지만 그뿐으로 그는 별달리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우선 당자인 큰애기가 머리 갈라붙이고 짓궂히라고 구두 신고 다니는 윤주사에게 가기를 원하였다. 콩밥 팥밥 많이 담아주던 년이 미쳤나? 하고 삼봉이는 의아해하는 동안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고 있는 모양이 되고 만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술을 먹기 시작하고 노름판으로만 돌아다니다가 겨우 요새 와서 마음을 잡고 백안의 집에서 20리나 떨어져 있는 동리에 들어와 머슴살이를 사게 되었다. 네가 그때부터 보리밭 출입이 잦았느니라. 부지중 입 밖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삼봉이는 고개를 들어 큰애기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보리들은
익을 대로 익었다. 그 누런 빛이 햇빛과 아울러 그야말로 금색의 찬란한 속에서 여지껏 미친 년은 고개를 내밀었다 들여밀었다 야단이었다. 두 팔을 번쩍 쳐들고 일어섰다가 앉을 때에는 알량한 인조진 주사 저고리의 새빨간 빛깔이 번쩍하고 사람의 눈을 쏘았다. 벼랑간 보리밭 한복판에 하하하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큰애기가 미쳐버린 것은 윤주사의 학대로 말미암음이라고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큰애기의 몸뚱아리는 군데군데 맷자국이 남아있다고 하였다. 집에 잠잠고 있다가도 윤주사가 번뜩하면 기겁을 해서 달아나온다고 하였다. 눈깔, 눈깔. 윤주사의 붉은 눈깔이 무섭다고 큰애기는 소리소리 질렀다. 아이들이 따라오면 손으로 눈꺼풀을 뒤집으며 아웅하는 것도 무서운 윤주사의 눈깔을 해 보여서 구경꾼들을 쫓으려 함이었다. 사람들의 우아하는 소리와 함께 큰애기가 보리밭에서 튀어나왔다. 고랑을 타고 나오지 않고 밭을 가로질러 다름질 쳤기 때문에 큰애기 뒤로 보리가 쭉 일자로 쓰러졌다. 저런 미친년 보게.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다. 미친년은 신장노가의 느티나무 앞으로 오더니 달걀 귀신 용서합시오. 멍석 귀신 용서합시오. 허리를 굽신거리고 두 손을 싹싹 부비며 중얼거렸다. 그러더니 다시 보리밭을 가로타고는 산비탈로 올라달렸다. 놀란 짐승처럼 달아나는 것이 보기에도 무서웠다. 어떻게 빠른지 저 미친년 봐라. 저 미친년 봐. 할 뿐 누구 하나 이번에는 따라가질 못하였다. 삼봉이는 산턱을 넘어서 솔밭 사이로 쫓아갔다. 새빨간 저고리와 남빛 치마는 먼 눈으로 보아도 찾기에 용이하였다. 옛일을 그리고 난 끝이라 마음에 아쉽고 정이 생겼다. 미운 일변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네 팔자나 내 팔자나. 그는 울분하여 견디기 어려웠다. 그런 만큼 아름다운 희망을 갖던 그때만이 오직 그리웠다. 콧물을 졸졸 흘리는 큰애기가 나이가 차서 한참 익은 과실같이 탐스럽고 옆으로 슬쩍 스치기만 해도 못 견디리만치 처녀의 냄새가 신껏 향기롭게 끼쳐지던 때가 그리웠다. 그는 지금도 이 동리에서 길러가지고 혼인을 하기로 하고는 15살 먹은 색시집에서 고용을 살고 있는 것이다. 노총각, 늙은 총각, 마을 사람들의 뒷공론이 죽기보다도 듣기 싫었다. 게다가 또 요것마저 짓궂은 머리와 구두 신고 댕기는 놈팽이를 좋아할 줄 누가 아느냐 말이다. 도대체 병아리 눈곱만한 것을 어떻게 믿고 바라느냐? 삼봉이는 이렇게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3년 전에 양돼지만 안 잃어버렸어도 오늘날 이런 일은 없었으렸다 하고 삼봉이는 뉘우치며 모두 팔자소관으로 돌리고 말았다. 큰애기도 숫색시대로 깨끗하게 제것이 되었을 것이요. 저것도 저렇게 미쳐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하였다. 그렇게 되풀이하면 양돼지를 도적 맞은 것부터가 혼인병이 없다고 핑계를 대던 백아와 윤주사의 미리부터의 계교였는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모두 다 팔자다 팔자야. 그는 또 한 번 주위에 거침없이 커다랗게 중얼거리고는 지금이라도 큰애기가 자기만 따르고 제 것이 되어준다면야 얼마든지 흡족하게 팔자를 고칠 것 같았다. 젊은 년이 미친 것쯤이야 그것은 관계없는 일이었다. 빳빳한 복숭아 나뭇가지를 두어 넘 꺾어가지고 계집을 발가벗겨 놓고는 그저 한나절만 아랫동이를 후려갈기면 그만이라고 그는 믿었다.
옛날부터 미친 사람의 귀신 쫓기로는 복숭아 나뭇가지가 제일이라고 그들은 여겨왔던 것이다. 산속 인적 없는 먼 곳에 다다랐을 때 삼봉이는 날쌔게 달려가서 전보다도 훨씬 계집골이 베겨진 큰애기의 손목을 잡고 뒤로 얼싸안았다. 내 계집 내가 찾는데야 누가 무슨 참견이야? 그는 오십리 밖에 있는 고모 아주머니네 집으로 큰애기를 업고라도 갈 마음이 솟아났다. 그러나 큰애기는 그를 돌아다 보더니 삼봉이? 헤헤 하고는 손을 뿌리치더니 솔나무 사이로 쏜살같이 달아났다. 삼봉이는 넌 내 거다. 넌 내 거여. 속으로 외우며 지지 않고 따라갔다. 한참을 쫓고 내빼고 하였다. 질 무렵의 햇빛은 마지막으로 따뜻한 기운을 놓았고 솔솔 바람 남풍은 언제까지나 부드럽게만 불어왔다.